안녕하세요. 코코간전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영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낮은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더욱 안전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말이죠.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을 우리 국민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안전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안전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의식 계몽을 위해서 오늘 코코간전법률 알찬 정보들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화전과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전 편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화전을 사용을 했던 그런 사례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보통 소방교육을 하는 걸 보면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을 체험하고 또 소방차별 역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소화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화전에 대한 인지도가 아무래도 소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겠지요. 김유정 아나운서는 소화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그 집 앞에 있는 빨간색 소화전이 떠오르는데요.
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역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소화전이 맨 먼저 떠오르네요.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 소화전의 문이 뻘쭘하게 열려 있기도 하고 또 부품들이 녹슬어서 과연 이게 소화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은 실내 소화전과 실외 소화전이 있죠. 실외에는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는 이 동네 소화전 본 일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식이랑 지하식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맨홀 뚜껑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소화전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뚜껑을 보면 소화전 뭐 이렇게도 써놓고 네. 그야말로 이제 하수구 뚜껑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유심히 동네 사람들 봐놓는 게 좋겠죠. 유사시에 네. 예, 화재 시에 이용하는 소화전과 오물 처리 내지는 하수구 관리를 위한 그런 매뉴얼과는 다른 거리거든요. 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몇 년 전에는 경남 진주에서 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화전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파괴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용 물건 파손 뭐 이래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뭐 파괴는 하지 않았더라도 소화전 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다른 물건을 놓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상 상황에서 그 소화전을 사용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이 났을 때 사용 못하게 하면 큰일이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소방관이 또는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자동차 치워라 또는 뭐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고 또 과태료도 내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소화전 위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도 물론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소화전 주변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화전을 진짜로 개인적인 용도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소화전을 꺼내서 복도 청소도 하시고 꽃에 물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황당한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소방기본법상 우선 법령에 정해놓기는 그런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뭐 피해가 없었다. 네. 단순히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해서 네, 일상적인 상황에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까지 징역은 조금 과하잖아요. 징역형을 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요?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시설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이제 사용했다. 이래 됐을 경우에는 이 추상적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은 소방기본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남은 물을 사용했으니까 절도 아니에요? 절도하게 되면 뭐 징역형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 미량을 사용했다. 그리고 뭐 큰 위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벌금은 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함으로써 비상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피해를 입혔다면 특히 이제 뭐 소화에 필요한 수량이 적어져서 화재 진압에 방해가 있었다. 그 정도로 이르렀을 때는 실형을 살 수도 있겠죠. 징역 1년, 뭐 3년까지도 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뭐 그래도 소방시설을 이용하게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파손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말씀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전을 파괴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고철로 팔아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용도로 뭐 쓴다든지 해가지고 시설을 파괴했다든지 또는 뭐 절도를 해서 시설 자체를 못 쓰게 했다든지 이런 게는 그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뭐 징역형으로 다스릴 가능성이 많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많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실제 화재가 나가지고, 네. 뭐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래 되면 뭐, 더 징역 가중돼서 뭐 5년도 뭐 선고하지 않으란 최대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많죠. 네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파괴하거나 네. 또는 일부러 이렇게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 무거운 물건으로 가려놓거나 자동차를 일부러 거기다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여지면 네. 엄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소화전을 네. 이제 택배 보관소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네. 이제 택배 기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시잖아요. 네. 근데 밖에 있으시면 이제 택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 소화전 안에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특별히 이 소화전의 사용에 방해가 없었다면 네. 그로 인해서 뭐 처벌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겠지만 소화전의 사용을 방해한다. 즉 다시 말해 그런 소화전에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 정도에 이르렀다. 무거운 물건을 거기다 놔둬가지고 치우려면 아주 힘들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효용을 해왔을 경우에 네. 법률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뭐 네.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하식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어서 맨홀 뚜껑 같이 보이는데 그 맨홀 뚜껑이나 아니면 실내 소화전의 호스, 노즐 네. 이런 거를 훔쳐가고 그렇게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 뭐 이게 참 황당한 얘기지만 최근 한 1년간 약 1200건 이상의 소화전 도난 또는 파손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소방기본법에 되어 있지만 네. 공용 물건 파손 또 절도죄 이런 게 아마 합쳐져서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이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 소화전에 있는 그 비상벨을 눌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호스를 꺼낸 다음 그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켜야 하는데요.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가지 버튼이 있으면 수동식이므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작동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밸브를 왼쪽으로 돌리고 호스의 노즐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려주면 엄청난 수압으로 물이 분사됩니다. 네, 끌 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그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반대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중단한 다음에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궈줘야 합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좀 당황하기 마련이니까요. 평소에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번 우리 시민들도 네. 주변에 소화전은 어디에 있는지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소방 훈련을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야 될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변호사님 80데시벨이면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네, 데시벨이라는 게 이게 이제 소음의 정도, 소리의 크기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80데시벨이면 굉장한 소음입니다. 90데시벨 정도면 공장에서의 뭐 소음 수준이라고 하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지하철로 오고 가는 소리를 8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면 상상이 갈 텐데요. 네. 80데시벨이 넘는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청각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네. 정말 큰 소리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80데시벨 이상의 알람이 울린다고 하니까요, 못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또 제일 먼저 알려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변호사님 집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 공동주택에는 또 공동으로 이렇게 경보하는 그런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네. 전체 주민에게 알리는 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랑 네. 그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거랑 또 별개로 다른 건가요?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소위 단독 주택이나 아주 대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네. 뭐 빌라 정도 또는 뭐 연립주택 여기서 이제 그런 그 경보형 감지기가 없으니까 전체 화재 위험을 빨리 경보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단독 주택이나 또는 그런 소형 공동주택에도 이런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래서 만든 거니까 아파트에는 없죠. 저는 저희 집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단독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사용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만일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전체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경보는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보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집 안에 근데 집마다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나요? 물론 이제 아파트에도 네. 개인이 말이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내가 빨리 이 화재를 감지하겠다, 네. 알아내겠다라고 하면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의 어떤 경보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네.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장소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소는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축법상의 소위 단독주택,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더라도 아파트 또는 기숙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의 어떤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라든지, 네. 또는 뭐 빌라, 여기 다세대가 살잖아요. 다세대 주택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각 세대가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럼 기숙사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숙사나 숙박시설 그리고 또 노유자 시설 이런 것도 화재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비상 경보 설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설비를 갖추고 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갖추도록 이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기숙사나 또는 그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이제 감지기가 설치가 공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단독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네. 대표적인 것이 뭐 단독 주택이에요. 단독 주택에는 거기 설치하지 않으면 경보를 올려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소규모 다세대 주택인 빌라 이런 주택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네. 이제 신축 건물은 그때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단독주택. 그렇죠. 네. 단독주택이나 그런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신축 건물이 아닌 건물이라도 아주 대규모 개축을 한다든지, 네. 아주 뭐 이전을 한다든지 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뭐 한다 하더라도 5년 이후, 즉 다시 2017년 2월 4일부터는 무조건 네. 이런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네. 단독 경보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는 방마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이 4개고 뭐 거실이 하나다. 부엌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누어진 곳마다 다 하나씩 설치를 돼요. 해야 되네요. 네. 어. 그래서 그래 설치를 해서 어디에 불이 나든지 간에 어느 칸에서 불이 나든지 간에 이렇게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독 주택에다 집이 하나라고 사람이 한 세대 산다고 한 개만 설치해가지고는 적절하게 설치한 게 아니죠.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각 네. 도별로 또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대로, 네. 뭐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봤더니 똑같습니다. 네. 기준이 똑같아요. 네, 또 이 설치를 할 때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될 텐데, 네.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뭐 예를 들어 각 방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실이나 부엌에만 설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행정 단속이 나오면은 과태료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 각 설치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각 방마다 설치하지 않고 네. 뭐 몇 개만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아마 이런 사례는 뭐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아마 2017년 2월 4일 이후가 되면 아마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또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건물 주인이 되겠죠, 그죠? 건물 주인. 건물 주인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건물 주인이 설치를 안 해주면 세입자라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건물 주인에게 설치를 해달라. 네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겠죠. 건물 주인에게 그 설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다. 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꼭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에는 각 주별로 이 화재 보험에 관한 문제 또는 뭐 설치 강제 방안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90% 이상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가 이제 이렇게 강제되어 있는 주가 네. 많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소방법을 2004년에 개정을 해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율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호주에서도 모든 주거용 건물 각 층에 1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는 몇 %인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아마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이렇게 무료로 네. 보급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7년이 되면은 저희도 한 90%까지 올라가겠네요. 2017년 2월 4일부터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있었던 단독 주택에도 이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네네. 아마도 90% 이상 설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화재 예방의 방안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 한번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네.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 건전지를 갈아줘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지 교체하라는 신호도 들어오거나 네. 알람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 경보 감지기 아마 선전하는 네. 그런 뭐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거나 알람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전지를 갈아주면 되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 방법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집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람이 있다면 화재 보험을 든다든지 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네. 화재 보험료를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주도 있는데요. 우리도 아마 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추기는데 네. 그런 식으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갖고 조금 혜택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설치를 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네.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급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유지랑 보수까지 책임을 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화재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아마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고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설치하긴 하는데 네. 잘 몰라서 설치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설치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도 다음 주에 후배 집들이 가는 일이 있는데 네. 집들이 선물로 깜짝 선물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서프라이즈 기프트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집들이 선물로 이게 안전까지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뭐 주는 사람도 좋고 의도도 좋고. 네, 또 받는 사람들 기분이 좋겠죠.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져서 네. 우리 국민의 그 안전 체감도 또한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실제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자체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중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오늘 나왔던 소화전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이 소화전이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평소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화전까지 신경을 이렇게 쓰고 꾸준히 관리하고 비상 시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코코 간전 법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위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공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짠!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인의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